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황교안은 제2의 3당 합당을 꿈꾸는가입니다. 7월 15일 행정대집행은 아마도 문재영의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이는 외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직원들이 대거 동원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영이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당사에 대하여 볼멘 소리를 짓거린 것이 작용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 했었다 보입니다. 지난 6.25 사변은 슬프게 시작하였지만 해피엔딩인 드라마였다면 이번 7.15 대첩은 즐겁게 시작해서 화려하게 끝난 드라마였습니다. 태극기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문재영과 박원순이 광화문 광장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면서 얼마나 열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재영과 박원순이 암에 걸린다면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당사가 그 1등 공신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수천의 서울시 직원, 용역 깡패, 그리고 경찰들이 우리공화당의 천막 당사를 철거하기 위하여 달려들던 모습은 황소가 붉은색을 보면 눈이 벌게져서 물불을 못 가리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천막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한 우리공화당은 투사처럼 붉은 망토로 황소를 유인하여 허공에 뿔질을 하게 하여 허탈하게 만든 후 유유히 관중들을 향하여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차기 총선이 있을 때까지 매달 한 번씩 투사의 모습으로 천막 당사로 문재영과 박원순을 놀려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황소의 등에 칼을 꽂아서 그 두 마리를 모두 잡는 그런 날이 바로 차기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당당히 보수파 제1당이 되는 바로 그날이라 믿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처럼 문재영과 박원순을 상대로 힘차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국계 10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좌파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 주장하는 자유만국당의 당수계 황교안이는 문재영의 반일파리에 숟가락을 얹고자 무조건 협조를 한다 망발을 짓거려댔습니다. 황교안이는 당대표에 출마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문재영과 대적하여 싸울 듯이 헛소리를 하더니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는 공무원 시절 병이 도졌는지 복지부동하고 좌파들 눈치나 살피면서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입바른 소리를 하면 벌떡 일어나서 알아서 징계를 한다고 설쳐대면서 문재영의 눈도장이나 한번 받아보고자 발버둥 쳐댔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아부를 떨어도 정수기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더니 급기야 무조건 협조를 하겠노라 하면서 겉보기에는 보수파 제1야당인 자한당을 민주당 2중대 3중대보다 더 아래급인 민주당 2중대 1소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영이를 오늘 당장이라도 끌어내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혹시라도 문재영이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려서 자신이 당내 입지를 다질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지 몰라도 황교안이는 서둘러서 문재영 구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영의 지난 2년간의 삽질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 때마침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영이 이것을 반일의 도화선으로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동참한다는 황교안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대권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김영삼, 김대중급의 인간 말종이라 보여집니다. 일부에서 홧김에 입에 올리는 문재영 탄핵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좌파들은 노무현 탄핵의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무현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가기 때문에 민주당 것들이 눈깔이 뒤집어져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탄핵에 앞장섰던 것들은 지금 모두 뒷방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양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놈들은 자한당 국회의원놈들처럼 자신들의 살 길은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 결과는 자신들의 영원한 몰락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문재양이 아무리 삽질을 해댄다 하더라도 결코 탄핵이라는 것을 입에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좌파들이 다시금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가 노무현을 탄핵했던 것들이 몰락하고 노무현을 옹호했던 것들이 좌파 지지자들을 규합하였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던 중도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는 그 중도 표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을까요? 황교안 등 자한당 당권 세력인 탄찬 세력들은 좌클릭을 주장하면서 중도 표심을 잡아야 집권이 가능하다고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은 국정농단 적폐 세력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반성도 하지 않고 그저 기득권만 누리고자 아직도 친박 비박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토착 왜구당이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찬성 세력들은 자신들이 수권 정당이라는 것을 중도들에게 어필하고자 한다면 탄핵이라는 그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 우기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중도들에게 알려도 자기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말종년놈들이 벼르기도 낯짝이 있는 것인지 그저 과거산이 묻고 가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덮여 씌워져 있는 적폐 정당이라는 것을 결코 걷어낼 수 없으며 자기 총선과 대선에서 자한당의 득표율은 한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좌파나 좌점이 아니더라도 그 누가 자유한국당 같은 적폐 정당에게 표를 주고자 할까요? 그리고 그런 민심이 현재 여론조사에 반영되어서 자유한국당이 비호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저 여론조사 왜곡이라면서 애써 무시하려고만 한다면 결코 자유한국당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겠습니다. 현실은 범보수 우파 진영 정당에 보내지는 지지율이 30%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저 그 30%만 뭉치면 차기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도 차지하고 차기 대선에서 대권도 차지할 수 있다면서 묻지마 자한당으로 뭉치자고 하고 있는 사이비 보수우파 논객들이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입니다. 대표 사이비 보수우파 논객 정규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이비들만을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켜서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정규재가 보수우파라 믿고 있는 보수우파 국민들은 정규재가 추천하는 유튜버들의 방송만을 보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탄핵은 묻고 자한당으로 대동단결하자는 것이 모든 논객들의 공통된 견해라 착각에 빠져서 묻지마 반문연대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자신은 펜앤마이크를 언론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프로에 오직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출연시키면서 보수우파 국민들을 자한당에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 언론일까요? 아니면 자한당 나팔수일까요?
아무튼 황교안이는 탄찬과 탄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분명히 한쪽은 놓아버려야 자한당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반 세력들을 몰아내라는 자한당 내의 목소리를 결코 못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탄반 세력을 몰아내면 그들이 모두 우리 공화당으로 갈 것을 걱정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보입니다.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다 보니 황교안은 자신의 자리가 무척이나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이 그가 문재양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민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황교안은 보수우파의 당대표가 되었지만 전혀 보수우파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좌파식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평생을 민주파리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이 되어보고자 보수우파 코스프레를 했던 김영삼의 모습이 보입니다. 황교안은 평생을 공안검사임을 앞세워서 보수우파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대통령이 되어보고자 좌파 민주파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를 걱정하고 있던 노태우에게 미래를 약속하면서 민자당을 만들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뒤통수를 치고 나라를 말아먹었던 김영삼처럼 퇴임 후를 걱정하고 있을 문재양에게 미래를 약속하면서 민주당과 자한당이 합당하여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민자당으로 천년만년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자면서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과 자한당 그리고 바미당이 합당한다면 그것에 적극 찬성할 자한당 국회년놈들은 많아 보입니다. 또한 황교안이 그런 선택을 밀어붙인다면 황파 논객들은 신의 한수라 칭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자칭 보수파라 여기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도 반문연대로 뭉치자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이들은 상당수가 새로운 민자당의 충성스러운 당원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 된다면 김영삼의 뻐꾸기질로 물이 흐려졌던 사이비 보수우파 정당은 사라지고 선명한 보수우파 정당인 우리 공화당만이 보수우파를 대변하게 될 것이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황교안은 좌클릭 열심히 하면서 이왕이면 탄찬 쓰레기 국회년 놈들을 모두 데리고 민주당으로 합당하여서 차기 대선 주자로 당당히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황교안은 제2의 3당 합당을 꿈꾸는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